배추가 이렇게 한참 클 때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부족하기도 쉬운 양분이 바로 칼슘입니다. 10호 벽을 구성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하면 병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집니다. 질소인산 가리담으로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칼슘입니다. 배추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어린 잎 끝이 하얗게 변하고요. 그런데 중요한 건요, 배추나 식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. 몸으로 말을 하잖아요. 몸으로 말을 하는 걸 알아듣고 그 다음 조치를 해서 회복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족 현상이 오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칼슘이 왜 부족할까요? 그러면 칼슘의 공급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? 이렇게 해서 옆면 시비를 해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한 달 된 배추밭입니다. 딱 한 달 됐습니다. 지난달 18일 날 심었으니까 정확히 한 달 된 배추밭입니다. 벌레 때문에 배추가 구멍이 송송 났습니다. 벌레 때문에 고생은 했는데요. 그래도 많이 컸습니다. 그런데 배추가 이렇게 한참 커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물론 병해충 방지나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요.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 있습니다. 아주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이거든요. 배추가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 3대 영양소 질소인산 가리라고 그러죠. 근데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칼슘입니다. 배추가 이렇게 한참 클 때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부족하기도 쉬운 양분이 바로 칼슘입니다. 식물체가 큰다는 얘기는 식물체의 몸집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식물체의 몸집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이파리가 생기고 뿌리가 생길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칼슘인데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겠죠.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10호 벽을 구성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하면 병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집니다. 그리고 뿌리나 잎이 발달하기 위해서 칼슘이 없어서는 안 되죠. 질소인산 가리담으로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칼슘입니다. 배추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어린 잎 끝이 하얗게 변하고요. 오래되면 갈색으로 돼가지고 말라 죽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요, 배추나 식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. 몸으로 말을 하잖아요. 칼슘 부족이 와서 어린 잎 끝이 희게 변하게 된다면 벌써 식물체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. 제 경험으로 보면 몸으로 말을 하는 걸 알아듣고 그 다음 조치를 해서 회복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어떤 양분의 부족 현상이 와가지고 배추에 그 현상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. 또 그것을 조치해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. 이렇게 두세 번 하다 보면 벌써 배추 수확철이 다 돼버립니다.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족 현상이 오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칼슘이 왜 부족할까요? 칼슘이 부족하기 쉬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양분의 기량작용 때문에 그런데요. 칼슘은 칼이나 마그네슘 붕소하고 기량관계에 있죠. 칼이 같은 성분이 많이 흡수가 될 때 칼슘의 흡수가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죠. 칼슘의 흡수가 안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질소나 카리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아서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쉬운데요. 칼슘 같은 경우는 식물체 내에서의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부족하기 쉬운 거죠. 특히나 흙이 말라 있다가 갑자기 관주를 했을 때, 물을 많이 주었을 때요, 갑자기 흙 속에 물이 늘어나게 되면 카리 같은 양분들이 급격하게 흡수가 되면서 칼슘의 흡수가 방해를 받는 거죠.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기 쉬운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. 기량작용 때문에 카리 같은 다른 양분들이 흡수될 때 칼슘의 흡수가 방해를 받는 기량작용 때문에 그렇고요.
그 다음에 칼슘 자체가 배추 내에서 이동을 잘 못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기 쉬운 거죠. 예, 그러면 칼슘의 공급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? 첫 번째는 흙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돼서 잎으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잎에다가 직접 연면 시비해 주는 게 꼭 필요하고요. 두 번째는 토양이 건조되는 걸 좀 막아줘야 됩니다. 너무 과습한 것도 문제지만 건조됐다가 갑자기 물을 많이 주면 카리 같은 영양분이 많이 흡수가 되면서 칼슘의 흡수가 방해를 받거든요. 그래서 흙을 너무 건조하게 하면 안 됩니다. 촉촉하게 수분 유지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, 칼이나 질소의 성분을 너무 많이 주는 건 칼슘의 흡수가 방해를 받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양분들, 특히 카리 같은 성분들을 적절하게 주는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연작을 방지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지었던 땅에다가 배추를 안 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제가 김장배추에 칼슘 연면 시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요. 이건 뭐냐면 막걸리가 아니고요, 칼슘입니다. 굴껍질을 식초에 녹인 칼슘입니다. 이것은 생선 아미노산인데요. 이 두 가지를 연면 시비로 뿌려주려고 합니다. 양은 칼슘 400백 20리터 통에다 탈 거거든요. 그러니까 400백이면 50ml죠. 50ml. 칼슘 50ml 하고요. 생선 아미노산 20ml만 타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연면 시비를 해줄 겁니다.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. 풀로 만든 액비입니다. 액비 1리터. 액비 1리터를 추가를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쪽 액비 500ml 이렇게 하면 액비 1리터가 되죠. 이쪽 액비는 청초 액비, 여러가지 풀이 섞인 액비고요. 이것은 새비름 액비입니다. 물을 여기다가 가득 채우고요. 자, 이렇게 물을 채운 다음에 잘 섞으시고 이걸 뿌려주면 되겠죠. 연면 시비는 말 그대로 이파리에다 뿌려주는 거잖아요. 잎에서 양분을 흡수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잎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.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저는 태풍이 오기 전에 보약 한 제 주는 겁니다.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보약 한 제 더 줘야 될 것 같아요, 배추들한테. 그죠? 배추가 알아들을 것 같은데. 배추가 지금 움직이잖아요. 룰루랄라 하고 있잖아요.